안녕하세요.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으로 힘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드리는 산재 가이드입니다. 회식은 직장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화 중 하나죠. 동료들과의 친목을 다지고 업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데 뜻하지 않게 사고로 이어지면 당사자와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일 겁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 회식에 참석했다가 귀가 중 사고를 당한 경우 이게 회사 일 때문에 생긴 일인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회식이라는 게 단순한 사적인 모임인지 아니면 업무의 연장선인지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서 더 힘들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다면 회식 중 또는 회식 후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핵심은 회식이 업무와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사고가 그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발생한 것인지를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회식의 업무 관련성입니다.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회식이 단순한 개인적 모임이 아니라 회사의 지배나 관리 아래 진행된 행사로 봐야 해요. 예를 들어 2019년 10월 한 근로자가 회식 후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례를 보죠. 이 사건에서 근로자는 1차부터 3차까지 회식에 참석한 뒤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처음엔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이유는 2차, 3차 회식이 1차보다 강제성이 떨어지고 회사의 공식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죠. 게다가 무단횡단 중 사고가 났으니 근로자 과실로 봤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이에 반박하며 소송을 진행했어요. 그들은 1차 회식은 회사 승인 아래 이루어졌고 2차, 3차도 협력사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필요했다고 주장했죠. 실제로 협력사가 비용을 부담한 점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회식 전 과정이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봤어요. 이처럼 회식이 회사의 필요나 지시에 의해 진행됐다는 점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사고와의 인과관계입니다. 회식이 업무와 관련됐다고 해도 사고가 회식과 직접 연결되지 않으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례에서 근로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넜고 신호 위반 논란이 있었죠. 처음엔 무단횡단이니 근로자 잘못이라는 이유로 불인정됐지만 유족은 과음으로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였고 이는 회식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반박했어요. 게다가 사고 원인엔 과속 택시의 책임도 컸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비슷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회식 중 과음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면 그게 업무와 관련된 통상적 위험 범위 안에 있는지 봐야 한다는 거예요. 또 근로자가 과실이 있더라도 그게 고의나 범죄가 아닌 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례에서 법원은 회식 중 과음으로 정상적 판단이 어려웠고 무단횡단도 고의적이지 않다며 산재로 인정했습니다. 결국 산재 인정 여부는 회식이 회사와 연관성이 있는지 사고가 회식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발생했는지로 귀결됩니다. 회식의 강제성, 비용 부담 주체, 참석 목적 등을 통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고 사고가 과음이나 통상적 행위에서 비롯됐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모든 걸 혼자 판단하고 준비하기엔 막막하죠. 법적 기준도 복잡하고 입증 자료를 모으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요. 산재 전문가라면 여러분의 상황을 듣고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어떤 주장을 펼쳐야 할지 구체적으로 도와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식 비용 영수증, 참석자 명단, 회사 승인 여부 같은 증거를 챙기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산재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산재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